드라마 전우치 속 전우치의 현상금은 5천냥입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3억 5천만원? 대박! 물가는 계속해서 변합니다. 2000년대 초반 짜장면 한 그릇의 가격은 평균 3,500원이었죠. 2017년에 평균 가격이 6,377원이었으니 20년도 되지 않아 2배 가까이 올랐네요. 이런 물가의 차이는 과거로 올라가면 더 감을 잡기 힘든데요. 양이나 푼, 전 등 지금의 원과 다른 단위를 쓰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사극 등 과거를 다룬 드라마에서는 지금 생각해보면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도 종종 보입니다. 드라마 전우치의 예를 들어봅시다. 전우치를 잡으면 받을 수 있는 현상금은 5천냥. 양이라는 단위 때문에 언뜻 5천원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양은 그보다 훨씬 큰 금액이라는데요. 과거의 자료에 의하면 흔히 쌀 한 섬을 5냥이라고 했다고 하니 한번 계산해봅시다. 우리나라 쌀 20kg의 현지 가격이 47,883원, 이를 한 섬으로 환산하면 약 34만 4천원이 됩니다. 5냥이 34만 4천원이니까 한 냥은 대략 68,800원이 되겠네요. 그럼 전우치의 현상금 5천냥은 무려 3억 4,400만원이 됩니다. 유영철이나 김길태 같은 흉악범들의 현상금이 5천만원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조금 납득하기 힘든 금액이네요. 거지들이 한 냥 줍쇼가 아닌 한 푼 줍쇼라고 말한 것도 이제 이해가 갑니다. 국어를 하면서 7만원에 가까운 돈을 달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한 냥이 10전이라는 기록이 있으니 1전은 대략 7천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 한 전이 10푼이라고 하니 한 푼이면 대략 500원에서 700원이 되겠네요. 냥, 푼, 전까지 이렇게 지금과 달라 이해하기 힘든 과거의 화폐 단위들, 과연 언제부터 생기게 된 걸까요? 지금이야 헷갈리긴 하지만 사실 조선에서 화폐의 등장은 엄청난 혁명이었습니다. 화폐가 나오기 전까지 옛날 사람들은 물건과 물건을 직접 거래해야 했어요. 물물 교환이죠. 그런데 각자 가지고 있는 물건도 다르고 그 물건들의 가치도 다르니 사람들은 애를 먹었습니다. 농사를 하는 사람도 입을 옷이나 농기구들이 필요한데 이걸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거래해야 할지 막막했던 거죠. 하지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장시가 발달하고 노동자와 보부상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상업이 발달한 거죠. 사고 팔아야 할 물건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여기에 다른 나라들과 무역까지 하게 되니 뭔가 새로운 교환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상평통보. 이전까지도 화폐를 만들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크기도 크고 보관하기도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 제대로 보급되지 못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한 상평통보가 유통되자 사람들은 거래에 물건이 아닌 화폐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가장 작은 단위인 한 푼부터 시작해 10푼은 한 잔, 10잔은 한 냥, 10냥은 한 관까지 체계적인 단위를 가진 상평통보가 활성화되면서 물건들의 가치를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상평통보라는 단어 역시 언제나 일정한 가치를 유지하며 통용되는 화폐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물물교환이 주된 거래 방식이었던 조선에 새로운 빛이 들어왔고 거래는 더욱 편리해졌는데요. 거래가 편리해지니 자연스레 거래량이 늘어났고 결국 농업 위주였던 조선에서도 상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상평통보의 가치를 알아보니 서두에서 말씀드린 전우치의 현상금 5천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금액인지 감이 오시나요? 지금과 다른 화폐 단위 때문에 사극에서는 종종 이런 실수가 생길 수 있지만 단순해 보이는 화폐의 등장이 우리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지식이 유용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또 봬.